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위증 사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민 12명이 현재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고 지금도 이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와 박상용 검사의 육성 녹음 파일로 잘 알려진 바로 그 사건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매일 지금 이 시각에도 배심원 앞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다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정 혹은 내일 새벽 1~2시쯤에 바로 선고가 나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데 대다수 언론이 다루질 않고 있어서 오늘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명태균 씨 얘기했잖아요. 통화를 하셨어요? 아니요. 카톡 네,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방금 네. 대기실에서 진행되는 거 네, 보다가요. 네. 뭐 가장 잘할 것 같아서 보면서 카톡 보내가지고 네. 오세훈 가나요? 그랬더니 딱 두 글자 유죄 네. 이렇게. 네. 오세훈 그렇게 좀 확신하는 뭐 이유가 있겠죠. 저는 사실은 변호사로서 좀 부적절한 발언이긴 한데 명태균의 판단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무죄라고 했는데 본인 무죄 나왔고 1심은. 그리고 범상치 않으신 사람. 여러 가지로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이가 없다. 이번에만 틀리면 안 되고 그게 참 이번에 어떻게 뭐 맞을까요? 아니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좀 명태균 씨를 좀 저평가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다시 깨달아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뭐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사람입니다. 네.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김광민 변호사님. 갑자기 요즘 최근에 오세훈 시장 재판 때문에 명태균 씨가 약간 의인으로 예언자로 막 등극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저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 결과는 모릅니다. 변호사분들 아시잖아요. 아유, 되게 호의적으로 잘해줬는데 막상 선고 나올 때는 막 가혹하게 나오거나. 당황스럽죠. 그렇죠. 되게 판사가 되게 틱틱거리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했는데 무죄가 나온다거나 뭐 그런 일이 많다고 하대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더러도 변호인이 절대 그거 믿지 말라고 이 법정의 분위기를 보고 선고 결과를 예측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은 다 틀립니다. 우리 지금 메이저 대다수 언론들이 다루질 않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 10번 10일 동안 하는 건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늘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죠. 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솔직히 보도가 거의 안 됐잖아요.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일단 최근에 선관위 이슈에 좀 많이 묻힌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통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했던 채널인 이제 오마이뉴스 정도인데 이분들은 보도를 해주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전체 재판 중에 소위 말해서 자극적인 부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뉴스거리가 될 만한.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큰 수확이다.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그게 이제 보도의 소위 말하는 거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은 크게 많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30개 혐의로 조사를 받았나요? 그러니까 검찰 사건 번호, 검찰에서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되잖아요. 그 형제 번호라고 하는데 이게 한 30개 됩니다. 30개 혐의로 받고 그렇다면 기소가 된 건 몇 번입니까? 기소를 8개 혐의해서 재판은 4개 됐죠. 여러 개가 뭉쳐서 들어가니까. 8개 혐의를 4번에 기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북송금 사건은 지금 확정이 된 거고 나머지 재판이 3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재판까지 포함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재판을 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자들도 잘 몰라요 이거. 근데 지금 재판은 저는 국회에서 위증한 거, 이화영 부지사가 2024년 국감에 나와가지고 연어회 술파티가 있었다고 폭로한 거를 국민의힘 측에서 위증이다라고 해서 고발을 해서 그 재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혐의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던데요. 보니까 지금 현재 재판 오늘 하고 있는 재판에서 세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북한에 지원했던 거 묘목이나 밀가루 이게 이 과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증권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 쌍방울 측에서 뭐 쪼개기 후원을 했는데 그게 이화영이 사주했다. 이렇게 3개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상한 게 이 4개의 혐의인가 4~5개의 혐의가 서로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또 묶어가지고 전에는 다 쪼개가지고 기소를 하더니 막판에는 지금 한 4-5개 혐의를 묶어가지고 기소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그리고 2021년 대선 때 쌍방울에서 쪼개기 후원을 했는데 이화영이 그거 지시한 거다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실제로 법정에서 뭐 김성태 회장이나 이제 증언들이 있었잖아요. 쪼개기 하라고 이화영이 뭐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런 증언이 나왔나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이유가 이 부분이기도 한데 예. 어떤 부분이냐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거냐면 대선 후보들은 특히나 이재명 뭐 상대 측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같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강성 지지층 다수의 강성 지지층이 확보된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후원금 모집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죠. 예.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 그냥 내가 이게 채우잖아요. 안 될까 이 걱정 전혀 없어요. 이들이 하는 걱정은 내 후원금은 100% 소액 후원금을 채워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넣지 말고 그렇죠.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정말 10만 원, 5만 원, 만 원 이런 잔잔한 돈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아줬다.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고 이게 대선 선거 운동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성태 주장 정반대입니다. 이게 빨리 이 모집을 해가지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니네가 좀 막 1억 2억 좀 천만씩 쪼개가지고 좀 넣어줘 이랬다는 건데 그럼 사실은 이 얘기가 선거판 특히 대선 선거판을 조금이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검찰이 주장을 해버리고 했다라고 하는 당사자 뭐 김성태 회장 등이 나와서 증언을 해버리면 일반 형사 재판에서는 사실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쪽은 계좌네요. 그리고 돈을 준 사람이 이화영이 시켰다는 증언 이걸 갖고 다 들어오는데 우리 쪽은 상식을 갖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식을 갖고 얘기했을 때 법정에서는 진술을 더 중히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판사 같은 경우는 김성태의 진술 쪽을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국민의 상식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해서 국민참여재판 한 부분도 있죠. 그 소액 후원이 의미가 있는 거는 그 결국은 사람 숫자가 표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나를 지지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니까 소액 후원이 되게 좋은 건데 여기선 지금 한두 명이 고액 후원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액 후원을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안 맞는데 여기서 증인이 김성태, 방용천 그리고 이강일 의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가지고 유의미한 진술을 해준 거는 방용철밖에 없고 김성태 스스로도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해서 아예 여기서는 답이 달라졌어요. 조사 빨리 끝내려고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고 이번에 그 법원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법정에서 판사가 보는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실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와가지고는 검찰이 원하는 공소장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강일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거 안 맞는다라는 말을 했고 이화영 피고인도 마찬가지였고 오로지 방용철만 그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화영이 시켰냐 안 시켰냐. 근데 이게 핵심이었는데 결국은 이거 전체적으로 배심원이 보기엔 누가 지금 거짓말하는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번에 진술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도 변호인 이화영 측 변호인에 합류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이제 북한에 뭐 산림 복구 이런 지원들을 했잖아요. 2018년 19년에 했는데 그 묘목 보낸 걸 가지고 뇌물로 봤죠. 뇌물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묘목인데요. 이제 그 왜 정원용 금송이라고 그러니까 마당이나 이렇게 정원에 있는 관상용을 보냈냐? 그 산에 심어야 되는데 검찰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번 재판에 뭐 산림청이나 국토부 과장이 나왔다면서요? 나와가지고 산림청어가 어디죠? 저기 통일부. 통일부 과장이. 그러니까 그 묘목을 경기도 마음대로 못 보내잖아요. 통일부에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 정상적인 합법적인 과정을 다 거쳤는데 검찰은 그게 북한에 뇌물을 줬다. 근데 그 묘목이 뇌물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래 하나에 한 그루에 막 2,000원짜리 또 내지는 뭐 많으면 비싸면 8,000원짜리 이렇게 되니까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뇌물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제 했는데 검찰 주장은 지금은 2,000원짜리 8,000원짜리지만 한 10년 20년 지나봐라. 이게 엄청 비싸진다. 결국 이게 전부 다 북한을 위한 뇌물로 벌써 몇십 년 전에 준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년 그 10cm짜리 8,000원짜리 금송 묘목이 5년이 지나서 길이가 5m로 자라면 1,000만 원이다. 5년 후에 1,0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뇌물의 싹을 줬다, 뭐 이거네요. 씨앗을 줬다. 뇌물의 씨앗.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궁색해지니까 말이 바뀐 거고요. 처음에는 어떤 거였냐면
아예 북한에 안 들어갔다고 주장을 했어요. 안 들어갔다라고 아예 안 묘목 들어갔다. 자체가 예, 돈이 날아갔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한 주장의 맥락에서 금송이란 금송하고 주목이라는 나무 수종이었는데 이 수종이 아예 북한에 못 산다. 얘들은 냉해에 약하기 때문에 아예 북한에 못 산다. 그러니까 북한에 살 수도 없는 나무를 이게 북한에 돈 주려고 이걸 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사건이 대북송금 사건 그거는 윤석열 정권 때 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는 시대가 너무 엄혹하다 보니 산림청 관계자들, 뭐 경기도 산림과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주장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 주목도 북한에서 삽니다. 예, 생육이 가능해요. 생육이 가능한데 냉해에 약하다 보니 남한보다는 좀 불리하다 이 정도인데 이거를 검찰은 북한에 살 수도 없는 나무를 어떻게 북한에 주냐 이걸로 갖고 증인들로 나와서 되게 소극적으로 진술을 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정권이 바뀌다 보니 이제 좀 자신 있게 진술한 거죠. 자신 있게 진술을 했고 이번에 사실 이제 통일부 그 담당 과장도 나와서 검찰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질문하고 수사를 했는데 아니 이미 국정원이랑 다 협의돼 가지고 이상 없다라고 내려온 공문을 내가 네이버 한번 찾아보고 컷을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당당하게 그 얘기는 진술했죠. 검사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나중에 네이버도 안 찾아보셨어요? 뭐 하면서 통일부 과장한테 네이버를 찾아봤어야죠. 뭐 이렇게 그런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정원 통일부 다 협의를 해가지고 승인이 나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반출해라라고 내려왔는데 그 과장 아마 중앙부처 과장이니까 아마 상급 정도 되시겠죠. 그분한테 이 정도 고위 공무원이 네이버만 찾아봐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는데 어떻게 이걸 통과시켰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무원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국정원까지 동원돼서 다 협의가 돼가지고 내려온 건데 이거를 내가 그 산림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 내가 네이버 찾아봐서 이 나무는 아니네? 그럼 컷.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고 묘목도 수차례 많이 보냈는데 처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검사 수사 받으면서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되게 자괴감이 든다 이런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어의 술파티 요것도 이제 문제인데 지금 검찰은 재판에서 그 자료 6번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요거는 제가 전에 이제 보도를 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수원지검 앞에 편의점에서 2023년 5월 17일에 쌍방울 법인카드로 소주와 생수를 사서 그 생수를 버리고 거기에 소주를 타서 갖고 들어갔다. 요거는 뭐 현장 검증도 하고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최종적으로는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 생수 3병을 500ml짜리 3개 700원씩 3병인 줄 알았거든요. 요건 바뀌었어요. 그죠? 요거는 지금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해가지고 2+1일지 어떻게 우리가 상상합니까 이게 2+1 아이시스 생수 2+1 2,200원 그러니까 1,100원짜리 2개 사면 한 병 더 줬어요. 그러면서 요렇게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쌍방울 법인카드 술을 산 것인데 박상용 검사는 술이 들어온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현장에 두 분 계셨으니까 배심원들이 보기에는 이거 어떻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이걸 설명할 때. 사실은 이 정황을 놓고 보면 술을 샀고 술이 반입된 건 명확하죠. 명확한데 모두가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을 제외한 모두가 부인을 하고 교도관들 같은 경우는 뭐 생수 이 정도는 목격을 했지 뭐 술인지 모른다 이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럼 사실은 이 정황을 가지고 더 이상 캐물을 건 없습니다. 캐물 건 없는데 사실 저는 증인신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술을 사라고 지시를 하고 술을 이제 본인이 다 마셨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소위 쌍방울의 2인자로 알려진 박상웅이라는 분인데 이사죠. 박상웅이라는 분이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1313호에 자기가 먹을 것을 수없이 반입했다. 먹을 거를 음식물을 처음 나온 얘기네요. 수없이 반입을 했고 반입을 할 때마다 검사와 교도관의 허락까지 받았다. 그 출입문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외부 음식을 가지고 출입문을 통과한 적도 있지만 출입문을 통과할 때 그 출입구에서 좀 이렇게 시행이가 많아서 나중에는 검찰청 내에 있는 매점에서 사가라. 외부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검찰청 내부 음식을 사가지고 1313호에 수차례 넣었다. 이런 증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박상용 검사는 기존에도 그랬고 이번에 출석해서도 그렇고
음식물 반입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계속 그랬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이 나와버린 거죠. 이번에 현장 검증 때 그 부분을 우리들이 배심원에게 네. 되게 강조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 음식물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고 하는 곳이 바로 영상 녹화실이거든요. 1313 1호실 옆에 있는 그게 박상현 검사 이제 방이잖아요. 근데 실제 들어가 가지고 어떤 구조로 여기서 술을 마실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시연을 다 했고 내부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시연을 하셨어요? 네, 시연을 했죠. 왜냐면은 실제 그러니까 그 누구지? 이화영 씨가 그 당시에 어느 자리에 어떻게 앉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먹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교도관은 바깥에 앉아 있었었고 그 유리창 같이 생긴 걸 넘어가지고 안에 내용을 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을 닫으면 안에서 무슨 말하는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술을 실제 뭐 소주 병을 들고 가거나 맥주병을 들고 가면 모르겠지만 음식만 들어갔을 때는 그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생수병에다 넣었다는. 넣으면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 맞는다는 거 우리들의 주장이 맞고 박상현 검사 말이 안 맞는다는 게 나왔고 바깥에서 보기에는 모르는 채로 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검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음식물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게 반입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 개폐기 있잖아요. 출입 카드를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그 지나갈 수 있는 2층에 이제 딱 들어가면 그 문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보여요. 그 편의점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의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태그를 안 찍어도 사실 이제 개폐기가 열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 뭐 이런 거 등등을 다 보여줬어요. 네, 지금 방금 전 속보가 나왔는데요. 검찰이 술파티 위증 혐의 등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2년의 벌금형을 구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단순한 이화영 본인의 재판은 아닌 것 같아요. 여태까지 연어의 술파티 논란이나 박상현 검사의 이제 부적절한 녹음 파일까지 다 공개된 마당에 누구의 말이 진실이냐라는 건데 이화영 부지사 보니까 내가 그때 술을 먹고 혼자만 알았으면 사실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그날 밤 구치소에 돌아가가지고 동료 재소자에게 얘기를 했고 그 재소자가 이번 법정에 나왔죠.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인데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잘 기억을 못했어요. 못되고 그냥 그날 늦게 가서 9시 넘어 들어갈 때 옆방 눈이 맞춰가지고 나 검찰청에 한잔했다 이런 것만 갔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얘기가 회자가 돼서 구치소 내에서 회자가 돼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운동 시간 그리고 일반인 면회 갔을 때 대기실 이런 곳에서는 수용자들끼리 좀 대화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일주일에 또 한 번 있는 온수 샤워 시간. 이때 다시 이화영 부지사한테 가서 그날 술 어디서 마셨어요? 어떻게 마셨어요? 물어봤다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좌석 배치도까지 그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대요. 근데 그 수용자가 이제 증인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 수용자의 얘기는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화영이 한 사람 자체가 구치소 내에서 유명인이었고 그랬죠. 검찰에 가서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술까지 마셨다라는 게 너무 센세이션해가지고 다들 궁금했다. 그리고 자기가 이화영 부지사는 좀 친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에 있을 때 친분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서 친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서 야 그거 좀 알아봐 물어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조금씩 물어봐가지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진술 중에 검찰이 계속 이분을 공격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다른 건 좀 기억이 불확실한데 이건 확실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증인석 앞에 생수병이 있었어요. 그 생수병을 들면서 이러한 생수병에 소주를 담아서 검사가 종이컵에 따라줬다라고 얘기한 건 명확히 기억이 납니다. 검사가 따라줬다는 겁니까? 검사가?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생수병에 소주가 담겼고 그걸 종이컵에 따라줬다라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이화영 부지사가 진실하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증거 효력이 별로 없나 봐요. 아니 원래 사실은 이제 제가 심리학과 나왔잖아요. 심리학과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몇십 년 전부터 그게 되게 정확하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1%라도 사람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안 정확한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100%가 아닌데 이거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증거를 채택은 못 해요.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서 나온 거를 아주 믿어요. 근데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는 그거를 통과를 했다는 거죠. 즉 거짓말을 안 하고 이게 실제 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 같이 해보면 될 거 아닌가요? 그래- 이화영 부지사도 하고 박상현 검사도 하고 김성태 회장도 아니, 하고 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이화영 부지사는 내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네. 했는데 네. 김성태 씨 같은 경우는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자기 못하겠다라고 번복했군요. 번복했어요. 그 박상현 검사는 자기가 검사인데 내가 이거 왜 해? 이제 이래가지고 안 했다는 거. 근데 마지막에 어젠가요? 법정에 난데없이 박상현 검사가 찾아와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뭐 해달라고 했다. 나중에 갑자기 이제 와서. 거짓말 탐지기 대상이 박상용 거짓말 탐지 대상은 아니었고요. 예. 이화영, 김성태, 아까 얘기한 박상웅 셋이 대상이었고 예. 셋이 대상이었는데 셋 다 처음에는 동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사람은 이화영만 했고 나머지 둘은 막판에 가서 이제 철회를 했고. 못하겠다고 했고. 근데 어제 갑자기 박상용 검사가 사실상 법정에 난입을 했습니다. 아니 근무 시간 아닌가요? 근무 시간이죠. 근무 시간에 근데 난입을 그분이 했는데 아마 직무정지돼 있나 그렇죠. 예, 네. 난입을 했는데 이건 제 추측인데 예. 박상용 검사가 그 전날 증인신문을 하고 증인신문을 거의 사실상 깽판 치다시피 예, 본인의 동무대로 그냥 막 그 할 말 다 하고 예. 이러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상웅 증인신문하고 아까 수용자 증인신문 한 겁니다. 예. 근데 박상웅과 수용자 증인신문에서 박상용 검사가 위증을 했다라는 정황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박상웅은 음식물이 수차례 반입됐다. 반입할 때 검사 허락도 받았다. 예. 이 부분이 나왔고 수용자 같은 경우는 그 검사가 다음 날 따라줬- 했는데 검사가 따라줬다. 검사가 그러니까 따라줬다. 뭐 이런 얘기가 옛날 나와버리니까 같았으면 수시로 만나서 말을 맞추는데 이번에 못 맞추잖아요. 못 맞춘 거죠. 최근에 못 맞추니까 예. 같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증언이 나와버리니까 박상용이 아마 애가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큰일 나겠다 해서 그러한 증언이 나왔다는 얘기 듣자마자 수원지법에 찾아와서 예. 나 거짓말 탐지기 하게 해주세요. 나 추가 증인신문 받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고집을 부린 거죠.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본인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던 분이 어떤 분이 법정에 가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이건 진짜 제가 볼 때 이 양반은 이 박상현 검사는 그 여러 곳에 근데 우리 언론의 문제 아닌가요? 그거를 막 신문에 한 면 두 면을 실어주고 유튜브에 막 1시간 2시간씩 발언 기회를 주는데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이 자기가 수사받는데 조사받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그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네. 근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맨날 네. SNS만 하고 디지털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아예 페이스북에서 이 사람의 직업을 바꿔주는 정도가 됐느냐.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람은 SNS 활동밖에 안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직무정지 되니까 그때부터는 SNS, 페이스북에다 올리는 걸 자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와 별개로 정말 일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한참 검사들이 맨날 얘기한 게 뭐였어요? 한 사람당 건수가 500건이 넘어가지고 우리 너무 바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닐 때였는데 이 사람은 아예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자기 변명만 하고 돌아다녔었으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왜 박상현 검사를 직무정지를 시켜놔가지고 예. 차라리 일을 시켰으면 그거 못 갔을 텐데. 대기 발령을 하면 특정 장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직무정지라면 네. 무슨 자유시간을 줬어요. 이런 것도 참 미스터리한데 이거는 정말 검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세청 공무원이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게 법정에 난입해서 공판검사석에 아예 들어가서 공판검사랑 대화하고 작전 짜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아 저는 네. 근데 초반에 그 재판은 끝까지 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그건 그냥 하는 말입니다. 예. 네. 저는 배심원 판결은 무죄 확신하고요. 예. 예. 판결도 무죄를 예측하는데 예. 공소권 남용으로 날릴지 아니면 사실관계에서 무죄로 할지가 사실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소권 남용이 되면 공소 기각인가요? 그래서 우리들의 얘기를 조금 잘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김성태 회장이 365일 동안 184번 출정을 검찰을 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왜 다투고 있어야 되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말이 안 되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많은데 네,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거의 지금 끝나가지고 예, 원래 노래도 준비하고 했는데 노래도 못 듣고요. 예,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작 수사를 일삼은 검사들을 단호하게 처벌하는 게 바로 검찰 개혁의 모습이다. 안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비극은 또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봉인해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낮 1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